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HLB 일단 금요일 종가가 83,300원 최고가에서 끝났죠. 그쵸? 자, 우리가 최고가에서 끝났는데, 그죠? 좋은 게 뭐예요? 그때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줄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를 최고가의 종가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은 매물 소화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게 진행이 되었고, 이 매물 소화가 잘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우리가 앞선 구간, 개파락을 했던 구간까지의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한 번 더 매물을 계속적으로 소화해 주다가 최근에 하락하는 흐름을 돌려내면서 상승의 흐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봉상은 어느 정도 돌려나가고 있긴 한데 완벽하게 상승은 아니죠. 하지만 일봉상 일단 우리가 돌려나가고 있다라는 건 확인이 되는 구간이고,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잘 봐봐요. 첫날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진 이유가 뭡니까? 응? 첫날이 아니죠. 이렇게 돌파할 때, 이 자리 돌파할 때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진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밑에서 산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과 앞선 구간에 뭐예요? 앞선 구간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거래가 터진 겁니다. 근데 이러한 터졌던 거래를 차분하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소화해주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고점 돌파는 뭐다?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이 혹시나 이 전고점 돌파, 이 10만원권 돌파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보자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에서 제가 원래 미국 시장 잘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미장이 올랐을 때 국장은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미장이 조정받고 있는데 국장도 조정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장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 고용이 너무나 잘 나왔어요. 그죠? 미국 시장에서 고용이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이 고용이 잘 나온 이 상태에서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조금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좋으니까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는 거. 왜? 원래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 돈을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이 금리 인하잖아요. 근데 고용이 좋으니까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또 고용이 좋다 보니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를 안 내리니까 빠지는 거죠. 왜? 돈이 안 풀리니까. 근데 사실상 우리가 단기적으로, 제가 좀 HLB한테 죄송한데 그래도 HLB 주주분들도 걱정하실 테니까 잠깐만 좀 보도록 하면요, 제가 해외 지수 차트를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다우는 이미 추세가 좀 꺾여 내려오고 있거든요. 다우는 이미 조정이 좀 시작되고 있는데, 일단 다우는 좀 하방이 열려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다우랑 어차피 나스닥이랑 틀리고 우리는 나스닥이랑 S&P를 보면 됩니다. 자, 지금 먼저 S&P를 보면 고점에서 추세가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런 모습. 하지만 갭이 뜬 구간에서 일단은 이 갭 자리를 메꾸고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밑으로 1, 2% 정도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추세를 돌파하면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S&P가 중요한 자리 5,780 정도, 요 자리 좀 중요해 보이네요. 지금 S&P가 요런 흐름, 지금 S&P 보면은 요렇게 20선 타고 잘 가고 있잖아요. 그쵸? 20선 잘 가고 있잖아요. 20선 타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이너스 3, 4% 조금 하락을 하면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되돌림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밑으로 밀려주는 흐름이 나오면 추세가 완전히 꺾여 내려가는 거겠죠. 자, 요건 추후에 봐야 되는 거고. 자, 나스닥 확인해 볼게요. 나스닥. 자, 이거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갭뜬 구간이, 앞쪽 구간이 여기죠. 이 자리. 요 자리고, 현재 구간 마찬가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락 추세의 채널 그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요 그림이죠. 그 나스닥도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긴 한데 단기 쇼크로 하락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는 조정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요. 왜? 결과적으로 작년부터 2024년부터 계속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야, 이미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신흥국 시장이나 신흥국이나 아니면은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완전 이제 성장 경제 성장 초기에 있는 이런 애들 뭐 인도나 이쪽이랑 신흥국은 우리나라 뭐 대만 이쪽이겠죠. 근데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도 가장 많이 못 올랐던 곳으로 자금이 좀 쏠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판단을 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얘기하기 앞 제일 중요한 건 HLB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HLB 뭡니까? HLB는 증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거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HLB 4년 5년 동안 들고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고 최근에 HLB 들어오신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HLB는 정말로 크게 시장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급락을 할 때도요. HLB는 버텨요. 이때도 여러분 이때 기억하세요? 이때 언제죠? 이때가 마이너스 8% 받아 올라왔을 때 8월 5일 기억하세요? 8월 5일. 이때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탈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8% 9%까지 하락했다가 올라왔을 때예요. 그래서 요때 HLB가 정말 농담이 아니고 코스피가 8% 9%까지 빠질 때 8%가 맞았나? 7, 8% 빠지고 있을 때 HL 마이너스 1%였어. 마이너스 1%였다가 이제 2시 기준으로 스탁론 반대매매가 나오거든요. 이때 엄청난 반대매매들이 쏟아지면서 HLB 쪽에서도 반대매매 물량이 나갔단 말이야. 이 당시에. 근데 이거를 2시까지 뭐 했어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7% 빠지는데 코스닥 마이너스 8% 빠지는데 버티고 있었단 말이야. HLB는. 이게 세력주가 아니면 뭐가 세력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지 않아요? 그래서 HLB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시에 큰 영향을 안 받을 거고요. 오히려 증시가 빠진다라고 했을 땐 솔직히 말씀드리면 HLB 세력들은 자기네 주가를 올리면서 오히려 시장의 수급들을 HLB로 끌어모을 겁니다. HLB로. 그러면서 HLB 급등을 만들어내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시장이 안 좋은데 못 가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재료가 떴어요. 재료가 떴어. 근데 시장이 죽고 있어요. 안 좋아서. 근데 재료가 너무나 좋은 재료야. 근데 주가가 가다가 이렇게 죽을 때가 있죠. 막 플러스 20% 가다가 플러스 5%까지 떨어지고. 시장이 안 좋을 땐.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땐 단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 들어보셨죠? 왜 그런 거냐면 단타꾼들도 추세를 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았을 때는 이 흐름이 3% 먹을 거 5% 먹고 5% 먹고 10%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단타 치는 사람들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5% 먹을 거 3% 먹고 3% 먹을 거 2% 먹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수익률을 지켜면서 가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단타도 안 좋고 종목 개별 종목도 안 좋은 거다. 근데 HLB가 좋은 이유는 세력주기 때문이요. 세력주. 이 돈들을 싸그리 끌어 모아서 만약에 단타 치고 나가려는 애들 있죠. 단타 치고 너희 나가. 내가 다 받아서 올릴 거야. 다른 애들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다 단타 치는 애들이 팔면 어떻게 쭉 무너지는데 HLB 같은 종목들의 특징은 시장에서 단타꾼들이 먹고 이제 나가야겠다 하면 못 나가게 어떻게 계속 쳐올려. 계속. 그래서 추세가 어떻게 추세가 분봉상 추세가 이렇게 계속 가요. 알죠? HL 한번 위로 터지면 계속 가는 거. 최근에도 급등할 때 아마 여러분들 흐름 보셨을 텐데 그죠? 여기 급등할 때 보면 어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그죠? 이게 진짜로 얼마나 세냐면 62,000원에서 이거 3분봉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 9개. 그러니까 30분 만에 몇 프로 올렸어요? 30분 만에? 62,000원에서 77,000원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시가총액 이렇게 큰 애가. 몇 프로 올렸어요? 20%. 20% 올려봐도 몇 분 만에? 30분 만에. 이런 애들이 누구예요? HLB 세력들이요. 제가 분명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입니다. 하나. 자, 봐봐요. 여기서 샀던 모든 사람들의 물량을 그냥 싹 다 받아서 올렸고요. 앞선 구간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아직 싹 다 탈출시켜서 올렸단 말이야. 그냥 미친 세력이에요. 미친 세력. 미친 세력이고 그냥 올릴 때 뭐 한다? 시원하게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승 우리 뭐 한다?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HLB 이런 상승 한 번 더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일단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거는 일단 주봉상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주봉상 추세가 어때요? 주봉상 추세가 아직 조금 애매하죠. 주봉상 추세는 좀 남았습니다. 보시면은 주봉상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는 자리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어디요? 9만원, 10만원대예요. 9만원, 10만원.
여기를 돌려준다라는 것, 주봉상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준다라는 것, 이게 만약에 뜬다 그러면 뭐다? 이건 날아가는 신호다. 자, 앞으로 3월 20일까지 거래일이 제가 정확히 계산해 봤는데요. 54거래일 남았습니다. 설날 빼고요. 54거래일 남았어요. 자, 거래일 기준으로 54거래일이기 때문에 꽤 많은 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세워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세워봅시다. 자, 이쪽에 보면 다음 주부터 1, 2, 3, 4, 5, 1, 2, 3, 4, 5, 1, 10일이죠, 10일. 11일. 그리고 2월 가면 11일, 잠시만요. 11일 다음에, 자,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3거리네. 역시 우리 같이 세보길 잘했어요. 항상 내 눈으로 확인해야 돼. 제가 아까 54거리라 해서 여러분들이 54거리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돼. 저도 헷갈려서 확인해보니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건 43거래일이 남았어. 43거래일. 자, 43거래일이면 사실상 주가를 올리기에 조금 시간이 빠듯해요. 빠듯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빨리 올려야 되거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HLB 과거 흐름만 보자. 과거 흐름. 정말 HLB 주가를 강하게 올릴 때 우리가 여기서 써놓을게요. 자, 43거래일 D-Day 써놓고 자 체크해보면 일단은 이쪽부터 볼까요? 나노코박스 볼까요? 나노코박스. 나노코박스 때 올라갔던 이 흐름을 보면 며칠 만에 올라간지 봅시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그죠? 자, 15거래일 만에 얼마를 올렸어요? 15거래일 만에 주가를 보면 밑에서 32,000원에서 어디까지? 자, 위에까지 64,000원까지. 야, 15거래일 만에 2배를 올렸다. 2배. 남은 기간 얼마? 43거래일 남아있다 했어요. 자, 그럼 충분히 올릴 수 있을까요? 올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볼게요. 자, 우리가 밑에서 구간에서 딱 올라갔을 때 상한가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볼게요. 자, 가격이 얼마죠? 자, 요 날부터 본다라고 했을 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며칠 걸렸어요? 15일. 얼마에서? 가격 봐봐. 최고가 얼마야? 최고가 93,000원. 83,000원 최고가. 출발자리 얼마야? 출발자리 88,000원. 아니 18,000원. 18,000원에서 어디까지? 83,000원까지. 5배 올리는데 며칠 걸렸어요? 15일.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했어요? 올리는 데는 2, 3주면 돼요. 올리는데 며칠이면 된다고요? 올리는 데는 2, 3주면 됩니다. 2, 3주.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HLB 세력은요. 쏘기 시작한다? 끝장나게 2주 동안 계속 쏩니다. 돈을 계속 때려박아요. 야, 너희가 안 사? 너희가 안 사? 너희가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사? 그러면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들을 가지고 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HLB를 믿지 않은 사람들, 저는 FDA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인에 대한 여부는 가봐야 아는 거고, 여기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주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해. 자, 그러면은 HLB를 보던 사람 중에 야, HLB 저거 뭐 사기 아니야? 사기 회사 아니야? 완전 세력주잖아요. 안 해 이래. 근데 주가가 예를 들어 지금 8만 원이잖아요. 근데 10만 원 돌파할 때 뭐 사기지. 12만 원 돌파할 때 말도 안 되지. 전고점 13만 원 돌파하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전고점 돌파했네. 그럼 이거 손절 잡고 한번 들어가 볼까? 더 갈 것 같은데? 이래요. 안 그럴 것 같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종목도 이 추세를 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계속 가면 한번 나도 사볼까? 그렇게 돼요. 그게 주식시장이거든. 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유가 없잖아. 승인 받을 것 같은데? 승인 안 받고서야 저렇게 주가 올라갈 리가 없는데 이거 승인 받겠다.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게 돼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뚫으면은 이 개인들의 엄청난 수급적인 탄력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럼 이때 어떻게 팡팡팡팡 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설거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며칠? 15일 걸린다. 15일. 15일. 아니 왜 자꾸 설거지라고 하냐. 승인되면 더 갈 텐데. 맞아요 여러분들. 승인되면 더 가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HLB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강력한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 힘이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누구도 HLB를 세력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고점에서 물량을 넘기는 스킬도 엄청납니다. 사실. 그러니까 HLB의 주포들의 특징을 보면 올릴 때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빠르게 아까 보셨겠지만 2주면은 2배든 3배든 4배든 5배든 만들어요. 얘네들은 시총이 얼마가 됐건 엄청나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엄청나게 세게 올리는 만큼 위에서도 물량을 잘 팔아요. 개인들한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새끼 완전 HLB 안티네. 전 안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HLB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과거 2021년도부터 HLB를 찍어 드리면서 제가 팬들이 많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금은 뭐 팬들이 또 있겠죠. 많이 분들이. 근데 과거에 제가 HLB 팬들이 많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올라갈 것 같을 때 올라간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 근데 이쯤 여기서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매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욕해요. 왜 매도하냐? 이번에 되면 더 가는데. 이게 언제부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부터요. 제가 영상을 찍은 건 21년이고 제가 2002 코로나 때 HLB한 종목을 처음 알아서 그때부터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글을 쓰거나. 근데 이제 조심하라 그러면 욕을 먹습니다.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모아가 보자. 또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요. 또 올라갔을 때 매도해야 된다. 또 사람들이 싫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나노코박스에도 반복됐고 이때도 반복됐어요. 저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겁니다. 정확히 3월 26일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2분의 1 정도 물량을 정리하자. 이 구간에. 왜?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 구간에서 뭐요? 주총에서 난리가 났어요, 진짜. 막 진양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건 광기다. 이건 광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좀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H에 달라붙었고 지금 이 광기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찐 상승이라고 생각이 안 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에 고점에 나오더라도 나중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언론 미디어에 나오지가 않아요. 언론과 미디어에 보통 이렇게 되면은 막 엄청 나오거든. HLB가 뭐 신약 도전한다. 유한양도 최근에 좀 나왔었어. 근데 안 나온단 말이야. 아예 나오지가 않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또 그럴 거야. 또 안티들은 세력 주고 회사가 쓰레기니까 안 나오지. 그게 아니에요. 회사가 쓰레기든 뭐든 정말로 주포가 올릴 생각이 있고 하면은 다 언론사에 뿌려서 다 방송까지 합니다. 근데 신라젠 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뭘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때가 찐 상승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을 좀 욕심내지 말고 4배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요건 뭐 하자? 조금 버텨내지 말고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가자. 그리고 5월 14일 승인되기 이틀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뭐 했어요? 매도에 대한 관점 전부 다 잡아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우리는 43거래일이 남았고 한 20거래일 정도가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승 추세에서 버틸 거예요. 정오점 뚫고 올라가더라도 버틸 겁니다. 버틸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이 가격대, 제가 보는 이 가격에서는 반드시 매도할 겁니다. 분할 매도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매도에 대한 관점,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이러한 가격대에서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관점 혹시 같이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제가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고 많은 분들 입장 요청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 보면은 오늘 어제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셔도 알 거예요. 어제 그냥 엄청나게 입장 요청 많이 왔죠. 전부 다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확인하고 있고 보시면 입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입장 요청 다시 한번 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확인한 결과 이쪽 1월 7일까지는 전부 다 확인됐어요. 1월 7일까지. 그래서 1월 7일 분들은 입장 시켜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입장 안 시켜준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입장 다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2049분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입장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1월 7일까지.
음, 1월 8일은 또 확인되면은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게 다 확인이 됐는데 이제 맞는지 안 체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것만 이제 좀 확인되면 1월 8일에 한 30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이거 다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입장 요청하셔야지 조금 입장 빨리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입장 방법 간단한데요. 제가 초대 링크 만들어서 영상 설명창에 넣어 놓을 겁니다. 영상 설명창에 넣어 놓을 거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입장 요청하시면 되고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 간단하게 남겨 놓을게요.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로 간단하게 HLB 입장이라고 5글자. 몇 번이요? HLB 입장. 5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 몇 번으로 보내라고요? 010-9201 6329로 HLB 입장 남겨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주식에서 욕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HLB 4, 5년 동안 들고 있는 분들 잘 생각해봐요. 우리 항상 HLB 올라갈 때는 우리 이러한 기대감으로 매도를 못했어요. 매도하라고 했던 사람들을 욕을 했단 말이죠. 근데 4, 5년의 결과는 항상 뭐였어요? 항상 빠졌다 다시 가고 빠졌다 다시 가고 이번 마찬가지 13만원까지 올라갔을 때도 빠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강한 상승 파동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승인에 대한 거 전 잘 몰라요. FDA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CRL을 받았던 비모와 CMC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해서 비모 해결됐죠. CMC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잘 나왔다. 나이를 받았다라고 하면 CRL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된다? 사실상 승인이라고 인식하고 급등이 나올 거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CMC가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CRL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해결되면서 사실상 승인이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불거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HLB는 어떻게 돼요? 승인 받았다 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강해질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아직 승인 받지 않았습니다. 새 시장에서 흐름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승인 확정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뭘 만들어낸다? 미친 상승을 만들어낸다. 근데 우리는 그런 미친 상승에서 동조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미친 상승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 구간이 뭐다? 바로 매도 타점이다. 라는 거 잡아내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 다 팔라는 게 아니라니까. 다 팔려. 여러분 오래 들고 있는 사람 평당 3, 4만 원인 거 알아요. 주가 15만 원 간다고 생각해봐. 5배잖아. 5배잖아. 여러분 1억 넣었어. 예를 들어. 그럼 플러스 4억이잖아. 이거 1억 빼는 게 어려워요? 2억 빼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뭔지 알아요? 정말로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4, 5년 동안 버텼기 때문에 이걸 먹을 자격이 있어. 난 절대 안 팔 거야. 근데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주가가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올라갔다 칩시다.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시가총액이 22조예요. 22조. 여기서 만약에 승인 받았어요. 그럼 점상한가 갈까요? 유통주식이 90%인데 점상한가 갈까? 힘들 거예요. 그죠? 왜 이미 25조고 5배 올랐기 때문에. 근데 시가가 한 20%, 20 몇 프로 뜨겠죠. 근데 만약에 실패했어. 그 점하가 문제가 아니고 3연하 4연하예요. 그 가격에서는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인정은 하긴 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주식은 남들이 살 때 팔아야 돼요. 남들이 팔 때 사야 되고요. 그게 주식입니다. 근데 그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을 어떻게 하는지, 세력들의 매집 원리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마지막에 제가 원래 기법 영상 5분 넣어드리잖아요. 요거 10분짜리 조금 더 길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맛보기를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기법 드릴 때. 그래서 10분짜리 보시고 영상 마지막 기법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제가 30분 1시간짜리 영상 또 보내드릴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이번에 꼭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관점 잘 잡아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HLB 입장 남기셔서 꼭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겹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정확히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2024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봉 LS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대봉 LS. 그죠? HLB 찍으면서 우리가 HLB 3월 26일에 분할 매도 할 때 대봉 LS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9,000원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27,000원까지 10월에 갔습니다. 3배 올라갔어요. 자, HLB 5월 14일에 CRL 받기 전에 이틀 전에 제가 분할 매도 하라 그러고 이때도 2분의 1, 2분의 1 못 드렸어요. 대화제야. 거꾸로 됐나? 이게 대화이고 대봉일인가? 하여튼 뭐 중요하진 않아요. 둘 다 9,000원대였으니까. 얘 얼마 갔어요? 25,000원 갔어요. 3배 갔어요. 핵심은 뭐냐면은 핵심은 앞으로 나올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거에서 비만 치료제를 줬던 이유는 차트뿐만 아니라 매집의 크기도 좋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10월에 위고비가 상륙된다는 거였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장인 건 아시죠? 나라가. 그러면 위고비가 다른 나라에서도 품절입니다. 우리나라 들어온 품절이 아니에요. 무조건 품절이요.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장은 뭐였어요? 바이오 섹터장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왔잖아. 갔잖아.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10월부터 24년도 10월부터 뭔 얘기하냐면 미국의 생물보안법 얘기하고 있어요. 생물보안법. 요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날 따라 하더라고요. 10월에 생물보안법 제가 얘기하니까 다 생물보안법 얘기를 해. 생물보안 안 됐잖아. 12월에 밀렸잖아. 이번 연도 1, 2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신도 확신이 없으니까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강조를 못 하는 거야. 갈지 안 갈지.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된다. 통과되면 국장 바이오 다 날라간다. 어디? 원료의약품 쪽이랑 CDMO 쪽. 미리 잡아놔야 돼요. 우리 IRA 법안 때 2차 전지 어땠어요?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포스코, 금양, 하이드로리튬 10배에서 50배씩 올라갔어요. 다들 기억하지 않아요? 10배에서 50배씩 올라갔단 말이야. 이 당시에 우리가 잡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잡았어요. 근데 생각해봐. 바닥에서 잡은 사람들은 50배를 먹을 수 있었던 거야. 1억을 넣었으면 50억을 먹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지만 그냥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생물보안법 관련주 우리 지금 10월에 잡았던 거 지금 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마이너스 10% 이상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한 10%에서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될 거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추가 매수 자리가 남아 있어요. 추가 매수 또 할 거예요. 또 좀 내려오면.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물보안법 통과되잖아요. 정말 이 종목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 생물보안법 뭡니까? 원료의약품과 CDMO 결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했던 IRA 법안과 너무나 동일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생물법 통과되면 정말 10배에서 50배 가는 종목들이 바이오에서 어떻게 된다?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저와 함께 요거 히든 종목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히든이라고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작년 10월에 추천드렸으니까 앞으로 저는 이거 6개월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6개월에서 8개월. 아마 6개월이면 될 것 같아. 이번 연도 4월에서 6월 상반기 안에 폭등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거 히든 종목 꼭 받아가시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법 제가 평균적으로 5분 보여드리는데 요거 10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면 위에 번호로 HLB 입장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시고 자 히든 종목과 기법 요게 또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에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해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 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뭐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네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원주 대략 400억의 유통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000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해서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느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워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능은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네 같은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네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